안녕하세요. 푸른 꿈 베베입니다. 오늘은 베타의 질병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베타의 질병하면 대표적인 것이 오디뇽, 백전병, 물곰팡이병이죠. 약간 감기 같은 그런 거예요. 백전병이. 백전병을 치료하려면 일단 온도를 높게 해서 약물 치료를 하면 되는데, 온도를 높임으로써 백전균이 더 빠르게 성충이 되게 한 다음에 약물로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원리예요. 되게 쉬워요. 온도를 30도까지 올려주고 메틸렌 블루를 하면은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다시 들러붙지 못하게 해주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약물 치료가 가능하고요. 큐프라민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큰 어항 있잖아요. 새우도 있고 수초도 있고 이런 데는 메틸렌 블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큐프라민 사용하면 수초도 녹을 수도 있고 새우가 죽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베타의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인 오디뇽. 오디뇽은 치료가 은근 까다롭다고도 하면서도 쉽다고도 하는데, 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엄청 쉽지 않다고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중기까지는 치료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까다로운 이유는 전염성이 높아서 이 베타한테 썼던 용품을 다른 베타에게 쓰면 전염병이 정말 아주 높아가지고 멘붕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디뇽의 경우에는 450ml에 한 2방울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약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환수를 해주세요. 20분에서 더 오래,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왜냐? 1시간, 이렇게 강하게 1시간 넘게 지속하면 자칫 잘못하면 불회병이 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불회병이 뭐냐? 헤엄도 제대로 못하고 약간 헤엄을 치긴 치는데 풍선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베타가 옆으로 자꾸 눕습니다.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옆으로 눕는 거, 불회병입니다. 불회병의 경우에는 꾸준히 그 아이를 케어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아이가 괜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케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회병은.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예요. 베타의 질병을 치료할 때 체력이 없다면 힘들어요. 사람도 감기를 걸려도 그걸 버텨줄 체력이 있어야지 그 감기를 낫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다 떨어지기 전에 견뎌줄 수 있을 체력을 가진 상태에서 발견하는 게 좋겠죠. 조기 발견. 활동성을 관찰해주고 밥을 먹는지 아니면 먹고 뱉고 하는지 아니면 지느러미를 접는지,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얘가 어제와 다른 활동성을 가졌다 하면 관찰을 해두는 게 좋아요. 주의 깊게. 그 아이한테 썼던 용품은 다른 아이한테 쓰지 않는 것이 좋고, 이 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베타한테 썼던 용품을 다른 베타한테 쓰면 전염병 같은 게 잘 올 수가 있거든요. 오디뇽은 내 사랑 큐프라민이 있다면 치료가 어렵지 않아요. 물론 과산화수소도 가능하니까 큐프라민이 당장 없으면 약국으로 달려가세요. 과산화수소욕이라고 해서 과산화수소욕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곰팡이. 곰팡이 하면 떠오르는 색감? 푸른 꿈 베베 푸른 색감. 죄송합니다. 큐프라민으로도 치료도 가능한데, 대표적으로도 곰팡이도 메틸렌 블루를 사용해요. 메틸렌 블루는 백전과 곰팡이 대표 치료약이고요. 새우나 무연체 생물의 타격이 없이 치료하기 좋은 약품입니다. 그리고 정말 잘 모르는 베타의 대표적인 질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혹시 이 베타가 가진 질병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오디뇽도 아니야. 왜? 면봉으로 살짝 닦았는데 노란색 가루가 안 묻어나오네? 그럼 대체 오디뇽도 아니고 곰팡이도 아니고 이게 대체 뭔가 먼지같이 하얀 게 붙어있는데 이게 뭔가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백운병입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추석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추석 때 아끼는 아이들을 용왕님께 인사를 시켜드리고 알게 된 게 있어요. 바로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혹시 베타가 죽었는데 온몸에 하얗게 뭔가가 득지득지 붙어가지고 죽은 거 보셨나요? 참담한 모습으로 죽은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알고 보면 치료는 정말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백전병은 들어봤는데 대체 백운병이 뭐지? 하고 검색해 보니까 구피 백운병도 많이 나오고 파카보거도 백운병 걸린다고도 하고
플라워온이 배군병이 걸린다고도 하고, 검색해보니까 배군병 걸리는 물고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베타 배군병은 아무도 말 안 해줬어. 정말 여지껏 제가 베타를 한 6년 넘게, 거의 7년 가까이 키웠는데도 베타의 배군병은 없더라고요. 배군병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곰팡이 같이 생겨서 물곰팡이랑 정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아끼는 베타를 보냈습니다. 왜냐, 물곰팡이인 줄 알고 저는 메틸렌 블루를 했거든요. 물론 큐프라민도 했었는데, 큐프라민으로도 했는데도 보냈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번에 좀 많이 아끼는 물고기들, 브리딩 했던 물고기들을 보내서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물태기도 올 것 같고, 저처럼 우울한 분들이 좀 덜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베타를 사랑하는 푸른꿈 베베가 알려드립니다. 베타의 배군병, 그것이 무엇인고. 영상을 보시면 저렇게 곰팡이인지 아닌지 하는데, 곰팡이는 약간 좀 솜털처럼 좀 더 두께감이 있는데, 영상을 보면 관찰을 자세히 하셔야 돼요. 활동성도 안 좋은데 몸에 이물감이 있다? 뭐야 하고 보면은 솜털은 아니야. 근데 곰팡이가 아니야. 곰팡이 같은 느낌인데 또 곰팡이는 아니야. 베타 몸에 하얀 먼지 같은 게 막 들러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배군병입니다. 어떻게 치료하냐? 제가 물곰팡이인 줄 알았던 배군병을 큐프라민의 정해진 용량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용궁을 갔어요. 담수 기준으로 1리터에 한 방울 48시간을 하는데, 그러면 오디뇽은 낫습니다. 근데 배군병은, 약한 배군병은 낫는데 좀 진행이 된, 중기 정도 된 배군병은 낫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배군병이 낫나요? 바로 강하고 짧게 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333, 300ml에 3방울, 약 3분. 평균 3분이고요. 얘가 조금 더 심하다 하면 4분까지도 해줍니다. 좀 심한 편이다, 먼지 같은 게 균이 떨어지지 않은 것 같다 하면 새 물로 갈아주고 똑같이 반복 했는데, 또 아직도 몸에 많이 붙어 있는 것 같다 하면은 또 반복. 3번까지도 반복해도 체력만 버텨준다면 괜찮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얀 먼지 덩어리가 과연 떨어져 나가는지 안 떨어져 나가는지 보면서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하면 30초 정도 더 해줍니다. 하얀 애들은 좀 판별이 어렵지만 까만 애들은 좀 더 판별이 용이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좀 먼지가 이렇게 막 붙은 게 떨어져 나가는지 붙어 있는지 좀 보이거든요. 3분까지 했는데 떨어져 나갔다 하면 바로 환수해 줍니다. 만약에 안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은 한 3분 30초에서 4분까지도 지속합니다. 환수를 바로 해줍니다. 환수 바로 해주고 몸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래도 붙어 있다 하면은 똑같이 바로 반복을 합니다. 시간 질질 끌 필요 없어요. 바로 반복합니다. 새 물에서. 질질 끌어봤자 베타의 체력은 축나고 배군병은 좀 더 악화되더라고요. 배군병이 좀 심하다, 말기 정도까지 되면 치료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기 정도 되는 애를 치료해 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얘가 버티지 못하고 용궁 가는 경우를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화되기 전에 아예 이어서 연속으로 새물에 바로 약욕을 하고 다시 환수. 아셨죠? 4분까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환수해줄 물에 따뜻한 물을 조금이라도 더 타가지고 그 물로 환수를 해줍니다. 왜냐? 완전 똑같이 맞추기가 어렵다면 찬물보다 조금이라도 따뜻한 물이 더 좋거든요. 이때 환수해줄 때 온도 맞댐이란 걸 하잖아요. 근데 바로 찔끔찔끔 한 방울씩 온도 맞댐할 시간이 없잖아요, 약욕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실내 받아둔 물에다가 약간 따뜻한 물을 좀 더 넣어줍니다. 그래서 새 물을 갈아줄 물이 조금이라도 1도라도 좀 더 따뜻한 게 더 좋아요. 쇼크가 없이, 무리 없이 온도로 인한 쇼크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브리딩 아이들을 환수할 때도 그런 방법으로 해요. 이거 꿀팁입니다. 왜냐면 잘 생각해보면 목욕탕에도 따뜻한 물에 들어가는 거는 풍덩 담궈도 그래도 괜찮은데, 차가운 물에 한 번에 풍덩하면 약간의 쇼크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와 같이 물고기도 읽더라도 따뜻한 물이 좀 더 타격이 훨씬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뜨뜻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실내의 바닷물이 조금 더 따뜻해진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약육을 한 후에 환수물에 쇼크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환수 방법도 알려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반복해 주세요. 꼭. 시간이 흐른 뒤에 배군병이 또 다시 도져가지고 반복하지 마시고 바로 반복해 주세요. 약육을 하고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음날 돼서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약육을 또 해줘야 되겠다고 봤는데 다음날 봤더니 그 애가 더 악화가 돼서 그 애는 체력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약육하는 과정에 용궁을 갔습니다. 정말 슬픕니다. 그럴 때. 먼지덩이가 조금 남아있으면 바로 이어서 해줍니다. 큐프라민으로 약육을 해주신 후에는 100% 물을 환수를 해주는데 알몬드의 우린물로 환수를 해줍니다. 알몬드의 우린물이 탄닌 성분이 있기 때문에 물 오염도를 좀 낮춰주더라고요. 약육을 큐프라민으로 강하게 한 베타는 약간 지느러미 녹음이나 비늘이 조금 옅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베타 상태가 막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똑바로 서 있는다면 그 베타는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약육을 해서 이렇게 베타를 아프게 해야 되냐? 그러나 약육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베타를 용궁 보내는 것보다 내가 이 아이가 조금 더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있다면 뭔가라도 조금 더 조치를 해주면서 이 아이가 만약에 살아나면 좀 더 이 베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저로서는 최선의 노력이죠. 2번 정도 겪으면 거의 다 완치가 됐어요. 보통 한 번에 50% 반 이상은 60%, 70% 정도 제가 좀 초기에 발견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완치가 다 됐고요. 큐프라민이 마냥 이게 건강한 약이라기보다 좀 강한 약이에요. 좀 많이 초과했다 이러면 불회병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베타가 몸 안에 공기주머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기주머니에 가스를 차게 하는 건지 이상현상을 발생시키는 건지 모르겠는데 불회병이 생기는 부작용을 보았어요. 배군병도 전염성이 좀 높으니까 이 베타 썼던 도구를 다른 베타에게 쓰시지 마시고요. 배군병은 말기 정도 되면은 치료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기 되기 전에 꼭 발견하시는 게 좋아요. 배군병이 걸린 애가 하나라도 있다면 다른 아이들도 좀 힘이 없는 애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게 좋아요. 오디듐이 걸린 아이가 하나라도 있다면 다른 아이 유심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힘 없는 애들, 활동성이 현저히 줄어든 것 같은 아이들은 따로 분리해 둡니다. 공간을 오히려 보이기 쉬운 곳에다가 둡니다. 그 아이들은 약육을 진행하고 다음 날에 한 번 더 활동성을 복원합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의식하고 도구를 약간 활동성이 저하된 아이와 활동성이 있는 아이와 도구를 같이 쓸 일도 없어서 좀 더 전염성을 전이시킬 확률도 낮고 아픈 아이는 또 약육을 해서 치료가 되겠죠. 일이 커지기 전에 막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거 베타 검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베타를 받으면요 예전에는 그냥 키웠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베타에게 검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분양 보내는 베타에게도 검역을 하고요. 제가 받는 베타에게도 검역을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 바로 큐프라민으로 합니다. 저는 좀 큐프라민 하나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왜냐? 한 방울 그냥 똑 하고 떨어뜨리면은 되니까. 엄청 오래 사용하죠. 가격은 좀 세긴 한데 오래 사용해서 정말 많은 베타를 치료할 수 있거든요. 검역은 조금 더 짧게 2분 정도로 해줍니다. 200ml에 한 방울. 그렇게 해주고 보내면 받으신 분들이 오자마자 거품집도 짓고 건강해요 많이 듣거든요. 베타를 받으시면 잘 키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성 들여서 키워도 베타의 병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물론 정말 크고 정말 물이 좋고 병도 약간 날아갈 정도의 물이 잡힌 데서 키우면 그 병이 있던 병도 약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진 모르겠지만 우리 베타 키우시는 분들 무허가 많이 키우시잖아요. 여광에서도 키우시더라도 막 대궐 같은 데서 키우기보다 베타는 한 마리씩 밖에 못 키우기 때문에 어항이 조금 협소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럴 때 질병 노출이 또 잘 되기 쉽거든요. 베타가 평상시와 다른 활동성을 보이고 약간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하면 검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과정에 약욕을 해주셔도 돼요. 가볍게라도. 제가 약욕을 할 때는 이 아이가 활동성이 좀 약해질 때 약욕을 합니다. 약간 몸이 뭔가 깨끗하지 않아 라고 한다고 무작정 약욕을 하시면 안 돼요. 베타는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슬러지가 붓기도 한데 몸 상태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을 때도 약간 슬러지 같이 무슨 실 같은 게 몸에 붙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재생의 의미고요. 활동성이 좋을 땐. 그렇기 때문에 몸에 뭔가 붙었다고 무작정 약욕을 하시지 마시고 이 아이가 활동성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할 때 약욕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항상 활동성이 넘치는 베타로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이 아이가 어딘가 감기 같은 병이 왔을 수 있는 거니까요. 사람도 감기는 그냥 방치한다고 나을 수 있는 체력이 있다면 낫겠지만 그렇지 않을 땐 또 약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솔방울병. 솔방울병은 많이 먹어서 배에 막 가스 찬 경우에 발병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솔방울 경우에는 전염성이 높다고도 하는데 베타에게 전염성이 높은 솔방울은 저의 경우는 많이 못 봤습니다. 암컷탕을 예외하고는. 암컷탕에서 전염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전염성이 높은 건지 사육 환경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 암컷들이 대부분 이렇게 같은 시기에 솔방울병에 걸린 거를 전염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암컷들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너무 귀여워, 사랑스러워 이러면서 밥을 많이 주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100% 다 솔방울을 걸리진 않더라고요. 얘가 걸리고 그 다음에 얘가 낫을만 하면 제가 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봤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전염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솔방울 온 애들을 금식을 시켜줬더니 낫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방울이 왔다 하면은 베타의 경우는 금식을 시켜주세요. 다른 어른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50%는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경험한 바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꼭 100% 아니고 내 베타는 솔방울을 완치를 못 시켰어 이렇게 했다고 싫어요 누르는 그런 쪼잔한 분은 안 계시겠죠? 제가 조금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게 많아서 베타의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베타를 길렀으면 좋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예쁜 마음으로 이 영상 만들어줘서 도움이 됐어요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약간 아리까리한 게 녹은 건지 약욕으로 인해서 녹은 건지 아니면 붙어있는 건지 헷갈리지만 위에서 보면 아직도 약간 하얀 끄무리한 맛 같은 게 붙어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없애주려고 하다 보니까 11번 반복했습니다. 보통 1번에서 2번을 반복해주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조금 심한 경우인가 봐요. 지난번에도 약간 증상이 있어서 했는데 미처 다 떨궈내지 못했는지 이번에 좀 더 심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좀 독하게 먹고 무려 11번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견뎌줄 체력이 있나 봐요. 어령도 어려가지고 11번 하면 3 곱하기 11 하면 33. 거의 33분 이상 약욕을 했네요. 환수만 11번 해주고. 너무 힘들까봐 마지막에 10번, 11번 이때쯤에는 시간을 좀 텀을 뒀어요. 사료를 하나 주면서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하고 지금은 현재 사료를 먹으려고 하는데 입질은 하는데 먹고 뱉고 아직 컨디션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나 봐요. 조금 컨디션 케어를 조절해주면서 브라인 슈림프 생먹이도 급여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욕해 주실 때 콩돌을 틀어주면 좋더라고요. 약간 콩돌로 인해서 이 균이 이렇게 먼지처럼 날아가는 게 좀 더 잘 보여요. 그리고 산소도 공급해 줄 수 있고 콩돌 없으면 콩돌 없이 하셔도 무방합니다.
꼭 필수적인 건 아니고 더 좋다라는 거고요. 약욕을 할 때는 꼭 환수를 계속 해주세요. 약욕해주고 환수하고 약욕해주고 환수하고 아니면 병이 완치될 때까지는 꾸준한 매일 환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몬드잎 우린물로 환수해주면 쇼크가 덜하기 때문에 알몬드잎 우린물로 환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9번 반복했더니 거의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첫 영상과 지금 현재 이 아이의 상태 모습 영상을 보여드리면 몸에 붙어있는 흰 회색의 먼지가루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디가 꽤 깨끗해져 있고요. 베타도 활동성을 좀 더 찾았습니다. 두 비교 영상 보이시나요? 약욕 전과 후 300ml 3방울 3분씩 나눠서 9번 가량을 반복했습니다. 3분씩 나눠서 하는 이유는 큐프라민을 떨어뜨림으로써 물속에 용존 산소가 부족해질까봐 3분씩 나눠서 하는 거고요. 베타의 상태에 따라서 약한 애가 있고 심한 애가 있고 제가 아무리 배군병을 치료했다 해도 모든 베타의 상태를 제가 딱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3분 300ml 3방울 환수를 계속 해주면서 베타의 몸에 세균이 붙어있는 걸 보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서 집사가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건강한 베타였다면 베타가 괜찮아요. 중간에 환수를 해주는 이유는 떨어져 나간 세균이 최대한 환수를 해줌으로써 세균을 버리고 깨끗한 물로 해주고 다시 약욕을 해주고 세균이 떨어져 나가면 버리고 이런 의미에서의 환수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키우는 예쁜 베타 치료하기 위해서까지 30분 정도는 투자 못하겠어요? 11번 반복했더니 이 아이의 몸에 붙어있는 게 거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느러미 녹음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리고 치료 후의 모습을 보니까 안막도 굉장히 투명하고 이렇게 눈이 예쁜 베타일 줄 몰랐잖아요. 질병에 의해서 안막이 불투명해지고 몸을 가누기 힘들어지고 그랬던 베타가 발색도 차올랐습니다. 영상 약욕 초기 때는 발색이 어두운 까만 색깔이 옅었어요. 근데 치료 후에는 까만 발색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베타가 있는 어항은 약간 비린내가 나요. 이 베타도 약욕 한 9번 10번까지도 비린내가 조금 나더라고요. 11번째 돼서 비린내가 안 납니다. 아픈 베타는 비린내가 많이 나니까 참고해 두세요. 그리고 큐프라민을 어디서 구매하냐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당장 필요해 하면 쿠팡의 로켓 배송도 가능한데 요즘 큐프라민이 워낙 인기 있다 보니까 쿠팡의 로켓 배송이 가끔 품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로켓 배송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상비약이니까 베타를 키우시는 분들은 꼭 구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멜라피스, 파마픽스 저는 이거는 사용해보진 않았어요. 이거 나오기 전에 베타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여러 약을 사용해본 결과 큐프라민이 가장 간단하면서 치료가 용이하더라고요. 특히 베타는 오디늄 잘 오기 때문에 그래서 큐프라민을 구비해 두었는데 배군병, 백전병 두루두루 사용이 가능하니까 큐프라민 업체에서 나온 건 아닌데 큐프라민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큐프라민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우나 수초가 있는 어항에선 사용하지 마세요. 고민하다가 영상을 만들면 되겠다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면 많은 분들이 좀 더 행복하게 베타를 키울 수 있겠구나. 베타 배군병 영상을 만들었어요. 마침 얼마 전에 배군병도 왔고 행복한 물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병 때문에 나가 떨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베타 화이팅! 베타 집사도 화이팅!